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 내용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피치업이거든요. 피치업. 그러니까 이제 강화 중에 기술을 당겼을 때 예상보다 기수가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 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뭐 기술을 당겼다는 것은 뭐 이제 우리가 그 조종간을 뒤로 딱 당긴 거죠. 이거 엘리베이터가 관계죠. 엘리베이터하고 관계된 건데 엘리베이터하고 관계됐지만 이건 뭡니까? 피치 안정성이죠. 피치 안정성 또는 longitudinal stability. 그렇죠? 우리가 이제 피치 안정성은 세로 안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것을 기술을 당겼다. 이런 것은 조종간을 지금 뒤로 당긴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뒤로 당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정상적으로 당연히 이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그와 같이 이제 기수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예상보다 기수가 더 올라가야 되는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평상시에 이 정도로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이거보다 더 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수가.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예상보다 기수가 더 올라가느냐?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만약 그런데 이제 원인이 뭐냐를 이제 여기서 이제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항공기 자체의 문제라고 하면 이 항공기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인증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건 저거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바와 같이 이게 기수가 약간 헤비니스라고 하잖아요. 기수 무거움 현상이 있고 뒤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또 네가티브 리프트가 해서 이렇게 딱 균형을 유지하는데 평형을 유지하는데 이게 그냥 비정상적으로 내가 조금 하니까 기수가 푹 올라갔다. 기수가 자꾸 올라간다. 기수가 너무 올라간다는 것은 과도한 파동각이 즉시 도달할 수가 있고 그것은 뭡니까? 뭐죠? 그렇죠. 제일 위험한 게 스톨입니다. 스톨. 실속 조건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수정할 수가 있지만 경험이 없는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다 보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실속 들어가는 거죠. 이게 위험해요. 특히 어디에서요? 이런 저고도에서 또 이렇게 선회하면서 뭐 이제 장주권에서 선회 비행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플레어 딱 하고 땡겼는데 너무 씩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서 실속이 되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완전히 지만 가까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기수가 이렇게 푹 올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조정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비행 후에 정비기록부 있잖아요. 정비기록부에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비사한테 또 반드시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 시험 비행 조종사 직접 비행을 해보거나 이렇게 해서 원인이 뭔가 이것을 해야 돼요. 이런 검사 있잖아요. 뭐 연관 검사나 백시간 검사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임 조종사한테는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막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항공기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서티피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승인이 안 되는 거죠. 인증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위험한 상태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제 시험 비행하고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이렇게 승인이 된 비행기인데 이렇게 기수가 갑자기 더 많이 올라간 현상은 뭐냐는 운용자도 잘못 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운용자, 즉 조종사죠. 조종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수가 예상 외로 이렇게 푹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분석을 해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럼 뭐냐? 이와 같은 피치업 현상이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뭐냐? 우리가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이게 트림이에요, 트림, inadequate. 트림 조정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트림. 가장 실패한 트림이에요. 왜냐면 이 트림은 에어로다이내믹 밸런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에어로다이내믹 밸런스하고 트림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뭐라고 있습니까? 트림은 반드시 조종한 후에, 그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쭉 조종한 다음에 트림을 조정을 합니다. 근데 에어로다이내믹 밸런스 같은 거는 그렇게 하나요? 조종사 조정하나요? 아니죠.
조종사 안 씁니다. 항공기 속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게 그 공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 것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에어로다이내믹 밸런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트림은 뭡니까? 트림은 반드시 조종사가 먼저 조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종면이 움직여서 핸즈업, 핸즈프라이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게 바로 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교관이나 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트림 조정을 계속 강조를 해요. 트림 조정을 잘 하면 아주 힘 안 들이고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상승할 때도 트림 조정을 하고, 또 뭐 수평, 레벨업 하면 다음에 다시 트림 조정을 하고, 강할 때도 트림 조정을 하고, 또 이제 다시 수평 조정 때 트림 조정을 또 하고, 항상 파워 아니면 속도 아니면 기동을 후에는 트림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트림 테크닉입니다. 이런 기술을 적절히 못했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타 올라가게끔 기수 들림 트림을 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갔다. 어떤 뭐 조종실 업무라든가 다른 거 업무하다 보니까 잘못해가 갑자기 이게 기수를 들을 상황이 되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들으면 그냥 기수 쭉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트림 테크닉. 두 번째 이제 또 많은 게 웨이트 앤 밸런스입니다. 웨이트 앤 밸런스가 뭡니까? 무게와 균형이죠. 무게와 균형이 제대로 안 맞은 거예요. 많이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뭐 2인승 좌우 복자식으로 하면 이런 사람이 크게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벌써 이제 4인승 뭐 6인승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웨이트 앤 밸런스를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요. 웨이트 앤 밸런스를. 그래서 이제 웨이트 앤 밸런스 중앙에 딱 맞게끔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전방 CG가 있죠. forward CG가 있고 그 다음에 after limit, forward limit, after limit 두 개가 이제 한 개가 딱 그 제작자가 정해져요. 여기 이상 무게중심 내려가면 안 돼요. 이 이상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뒤로 할 수도 있어요. after limit으로. 그럼 after limit으로 하면서 때는 어떻게 하면 뒤가 이제 꼭 이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가 조금만 들어도 그냥 푹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만큼 내가 이만큼만 했는데 쭉 올라가는 거예요. 뒤가 가벼우니까 이게 뒤가 무거우니까 이게 쭉쭉 뒤가 무겁고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웨이트 앤 밸런스에서 가장 많은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세 번째는 이제 고속 마크, 즉 고속에서 발생하는 피치업 현상인데 이것은 다음 장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두 가지만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그래서 in earthquake 트림 테크닉이든 제가 말씀드린 거죠. 트림은 제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after limit, after siege limit 후방 시즈론, 그 다음에 high speed aerodynamic인데 요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거든 이거. 뒤로 이게 하는 거예요. 뒤가 무거울 때 뒤가 무거우니까 북 들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은 그 피치업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건 이제 많이 프린시플 오브 트림인데 즉 그 트림을 많이 강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n airplane will sick. 즉 indicate airspeed. 그 속도에 맞게끔 트림이 돼야 된다며. 트림을. 그래서 트림 상태는 뭐냐? 이제 시험 문제 같은 데도 많이 트림 상태가 뭐냐? 평형 상태였다. 그 속도에 맞는 이것을 딱 비행기는 찾아. 이게 안정성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이게 안정성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we might call this 이건 뭐라 하냐면 principle of trim이야. principle of trim입니다. 그러면 this basis for the pitch stability. 기본이라는 얘기, 기본. 뭐의 기본입니까? pitch stability, long-term stability. 그렇죠? 세로 안정성이 기본이다. 그러면 airplane control, 즉 항공기 조종의 기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요? principle of trim.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principle of trim. The most common fatal crash 또는 fatal accident. 이게 뭡니까? 치명적 사고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액시던트 같은 경우는 뭐냐? Directly result from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In earthquake pilot knowledge of and response of principle of trim. 뭡니까?
조종사가 이게 제대로 이 그 트림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반응을 제대로 못했던 게 아주 흠한,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흔한 이 초보 항공기에서 아주 흔한 사고 원인 중 하나. 특히 저고도 제가 말씀드린 조종사들 이거 초임 조종사들 이거 굉장히 강조를 잘 해야 돼. 물론 교관이 탔으면 교관이 바로 잡아주지만 이제 단독 비행 끝나고 이제 뭐 했을 때는 혼자 나갈 겁니다. 솔로 비행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CG, after limit, 후방 CG 후방에 있던 거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뒤가 이렇게 막 그냥 무거워지니까 뒤가 무거우니까 앞에 당연히 들리는 거예요. 이 속도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물론 나중에 우리가 그 웨이트 앤 바란스에서 한번 또 다루긴 할 겁니다. 웨이트 앤 바란스 하겠지만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한번 이것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faster cruising speed 순항 속도가 높아요. 왜 순항 속도가 높아요? 승강대 트림 탭이 더 이상 꺾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제 더 많이 더 헬로 안 돼요. 왜냐면 트림을 조정해 놨으니까 그만큼 그 후방 리빗으로 가 있으니까 트림이 아니라 후방 리빗이 되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항 속도에서 항력은 떨어지고 항력은 낮아지고 순항 속도는 그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reduce elevator authority는 뭐냐? authority 성능이라는 기능이 그만큼 엘리베이터 성능이 왜 뒤가 가벼우니까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다. 우리 쉽게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low stall speed가 그만큼 더 날개 그 다음에 CG 승강타까지 암이 그만큼 또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런 그 authority 금이마 승강타도 뭐 실속 속도 날개 하중이 그만큼 또 낮아지니까 뭡니까 날개 하중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속 속도 그만큼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한 게지 가장 많이 이제 강조되는 상황 중에 이거 하나예요. 이제 시험 문제도 이런 것도 시험 문제도 이제 이런 게 많아요. 왜? More difficult stall spin recovery. 뭡니까? 실속이나 이게 뒤에 이렇게 무거우면 헤비가 되면 어떻게 되면요? 스토리나 실속 상황에서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쭉 밀어야 되는데 회복을 위해서 바든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승강타가 이미 제대로 꺾이지는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그 after CG 리밋의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단점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단점, 장점이고 단점이 있는데 나중에 웨이트 앤 바란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할 겁니다. 다루긴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쭉 다룬 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피치업 현상이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서 가장 주요 원인은 트림 테크닉. 제가 강조했죠. 트림 테크닉. 상당히 아마 여러분들 그 교관분들이 많이 강조할 거예요. 트림 테크닉. 그 다음에 또 남은 게 웨이트 앤 바란스 상당히 강조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아마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런 문제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좀 넘어가면 어때? 이게 아닙니다. 이거 좀 넘어가면 어때?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자동차하고는 틀려요. 지상에 딱 접지되어 있는 거하고 틀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또 배워야 됩니다. 물론 2인승 제가 말씀드린 2인승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안 되죠. 뭐 거의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나 뭐 2인승에만 끝이 앞으로 그 운송용에 이렇게 전문 조종사 될 사람이 2인승으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해서 나중에 그 웨이트 앤 바란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별도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아음속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운용자가, 즉 조종사가 잘못하는 트림과 트림 테크닉하고 웨이트 앤 바란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이 스피드, 즉 높은 아음속이거든요. 하이 subsonic 마크 넘버에서 어떤 이 피치 현상이 발생했고 그것을 어떻게 수정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